자, C 언어와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C 언어, 자바, 웹 프로그램 언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틀려도 전체가 나가기 때문에 집중해서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이 프로그램에서 실행 결과인데 세 번째 줄에 출력되는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C 언어가 되는 것이고 메인을 찾아둬야 되겠죠. 주 프로그램과 부 프로그램이 지금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메인이 여기가 있군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 프로그램이구나. 그 다음에 블럭이 끝났죠. 여기까지는 부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부 프로그램이군요 라고 알 수 있고, 이게 바로 뭐예요? 명이죠. 호출 함수 명이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수가 되는 거죠. 뭐를 받을 것이냐. 자, 그러면 메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int i 그랬습니다. i를 뭘 했어요? 선언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i는 정수형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했어요. 자, 포 문장이 들어왔는데 블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보세요. 포문에 블럭 시작이 여기 붙었고 블럭의 끝이 여기 붙었죠. 그러니까 여기를 어째요? 반복하고 있군요 라고 볼 수가 있겠죠. i는 5부터 이게 바로 뭐예요? 초기치죠. 얘는요, 조건이죠. 얘는 뭐죠? 증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이거를 이제 잘 판단을 해주면 되겠고, if 문장이 나왔습니다. if 문장에서 이게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을 하면 인쇄를 하시오. 뭘 인쇄를 하느냐? %d만 찾으면 되죠. %d, %d, %d 두 개 나왔어요. 그러면 순서 지켜서 얘가 여기에 출력이 되고, 얘가 이 값이 여기에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출력되는 것은 여기다 이제 i를 넣어보면 되죠. func 해가지고 i 값 땡땡. 자, 이게 이제 값. 네, 여기도 i 값. 이건 이제 결과값이죠. 함수 호출된 결과값.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해석을 할 거고,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제 버리셔도 돼요. 어차피.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돌릴 때 여러분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포문은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초기 값을 판단을 하고, 두 번째 조건에 맞는지, 네, 조건에 만족하는지, 그 여부를 반드시 판단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블럭 내부를 이제 실행을 합니다. 열심히. 실행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증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 조건 따지게 되는, 여기를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대로 순서대로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돌려볼게요. 네. i가 정수형이다 그랬고, i가 처음에 5다 그랬습니다. 5. 이렇게요. i가 0 이상이냐라고 조건을 따지세요. 네. 조건에 만족하냐라는 걸 여러분이 따져야 되죠. 만족하죠? 네. 그럼 이제 실행을 해야죠. 네. 여기가 이제 실행하는 부분입니다. i 나누기 2를 해서, 이게 뭔 말이에요? i 나누기 2를 해서 무슨 값이에요, 이게? 나머지죠, 나머지. 나머지가 1이냐. 자, 이 부분의 조건이죠. 5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1이냐. yes죠. 이 부분에 yes가 된다 그죠. 이 부분에. 네.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을 수행하러 갑니다. 그래서 func 여기가 뭐가 출력이 되냐면 i 값. i가 현재 5잖아요. 5. 됐죠? 이거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값이 출력을 해야 되는데 무슨 값을 출력을 해줬냐. func 5를 호출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얘는 이제 이 자체를 출력을 하는 거고, 네, 이것을 호출을 해서 이 값, 호출 값을 여기다가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줄에 표시가 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럼 func 5를 호출을 했어요. 호출하러 가야죠. 여기서 쭉 넘어갑니다. 그럼 얘가 5를 받은 거죠. 이렇게. 자, num이 1이냐, num이 5로 받은 거죠. 네, 그래서 num이 5로 받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1이냐? 아니죠.
네, yes면 이걸 수행을 하고 no니까 1이 들어와야죠. 이거를 가져가시오 그죠. 이렇게. 자, 이걸 호출을 했는데 저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5 곱하기 그랬어요. 그대로 5 곱하기 FUNC 그랬습니다. 넘 빼기 1, 4다 그거죠. 이렇게. 이것을 다시 호출을 하고 있죠. 네. 그러면 4를 가지고 또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넘어가요. NUM이 이제 4가 됐어요. 네. 1이냐? 아니에요. 그럼 다시 또 이걸 호출하는 거죠. 넘이 4니까 이번에는 얘가 4 곱하기 FUNC 3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그럼 이걸 언제까지 할 것 같아요? 뭐일 때까지? 얘가 뭐일 때까지? 1이 될 때까지 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얘가 또 3 곱하기 FUNC 2가 될 것이고 얘가 2 곱하기 FUNC 1이 될 것이고 그래서 1이냐? 네, 1이면 1을 가져가시오. 그래서 얘가 1이 될 것이고 이렇게. 결론은 이 값이 뭐가 되냐면 1부터 5까지 한 곱한 결과값이 될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줄에 인쇄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값이 여기에 첫 번째 줄에 인쇄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인쇄를 했어요. 이게 하나 실행한 거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이제 증감을 하는 거죠. I 값을 하나 감소시키시오. 4가 됐어요. 네.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죠. 나머지가 1이 아니죠. 4 나누기 2를 해서 나머지가 0이 됐잖아요. 이 뒤에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I 값이 뭐가 됐어요? 3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조건에 만족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호출을 하는 거죠. 뭐를 호출하냐면 FUNC 3에다가 FUNC 3을 호출값. 네, 호출값이 나오겠죠? 그럼 호출한 값은 뭐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이렇게요. 네, 현재 다시 했으니까 다시 올라가요. 감소시켜요. 2가 됐어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죠?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다시 올라왔어요. 1이 됐어요. 이렇게요. 그러면 2를 2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인가요? 어디 하나 틀렸나요? 맞죠? 네. 자, 1이 됐어요. 네, 조건에 만족하니까 FUNC 1이 되는 거죠. 네, FUNC는 FUNC 1을 호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줄에 인쇄되는 것이고 얘가 두 번째 줄에 인쇄되는 것이고 얘가 세 번째 줄에 인쇄되는 것이고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세 번째 줄에 출력하는 것은 하고 물어봤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네. 네, 그다음 거 또 이제 그다음 것도 한번 풀어보세요. 그것도 이제 그다음 것도 부 프로그램 호출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부분인데요.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것도 메인을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이군요. 자, 정수용으로 A는 3이고 B는 2예요. 네, 아이고, 네. 그래서 이걸 호출을 했죠. 함수를 호출을 하고 있는데 A 값과 B 값을 보낸 거죠. 그래서 3과 2를 보내서 호출한 값을 여기다 출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과 2를 가지고 1이 가는 거죠. REC UR을 찾는 거죠. 함수명이 이거니까. 네. REC UR 찾았어요. 1이 왔어요. 자, 값을 넘겨줍니다. 3과 2를 건네줘요. 그럼 얘가 3이 되고 얘가 2가 된다 그거죠. 네. 현재 의사가 A는 3이고요. B는 2예요. 라는 걸 썼어요. A가 1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죠? no죠. no니까 else 뒤에 있는 문장 얘를 수행하겠다. 그죠? 네.
현재 이 문장을 나열을 해볼게요. A 곱하기도 한번 써볼까요? 네. A가 3이고, 2고, 그죠? 네, 3이고, 2고, 2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럼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네, 3 곱하기, 그랬어요. 네, 3 곱하기, 자, RECUR 2, 3 더하기 RECUR 2, 2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 여기서 다시 호출하고 있죠. 그럼 이걸 또 해결을 해야죠. 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넘겨주길 2와 3을 건네줍니다.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준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네. 자,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호출하는 거 좀 써볼게요. 2가 되죠? 1이 되죠? 4가 되죠? 네. 자, 1이 되고 3이 되군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 2 곱하기, 그죠? RECUR 1,4 더하기 RECUR 1,3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호출을 다시 하고 있죠. 이렇게. 네. 그럼 이제 이걸 호출해 볼게요. 네, 1,4가 된다는 거죠. A가 1이고 B가 4예요.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어때요? 예스죠. 이제. 예스니까 A 곱하기 B를 해서 네, 나가시오.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그럼 얘를 호출해요. 1,3을 호출해요. 네, 그럼 이제 A가 1이고 얘가 3이죠.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냐? 예스예요. 그러니까 A 곱하기 B 한 값. 얘가 3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조심할 거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이게 가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연산의 우선순위가 틀려지니까. 네. 됐죠? 네. 그럼 이제 이것만 해결해 주면 되죠? 자, 2,2를 보냅니다. 2,2 다 지우고. 네, A가 2고 B가 2예요. 2,2를 보내요. 이거냐? 아니니까 2로 오는 거죠? 노니까 1이 왔어요. 그래서 A가 2고 얘가 1이고 3이고 1이고 2가 되군요. 그죠? 이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얘는 여기 더하기 표시 있으니까 더하기 그대로 해주고 자, 2 곱하기 RECUR 1,3 더하기 RECUR 네, 1,2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자, 앞에 1이 되면 네, 얘가 지금 1,3이 되는 거죠. 네, A가 1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거 두 개를 곱해라. 그러니까 저게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제 전체적으로 수식을 쓴다면 자, 3 곱하기 가로 열고 2 곱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얘가 2 곱하기 3 더하기 2 이렇게 되군요. 네. 그러면 자, 3 곱하기 얼마예요? 11 더하기 8이 되나요? 네. 그래서 33 더하기 8은 41 이렇게 되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심할 거는 이게 하나의 덩어리니까 만약에 여기서 가로를 안 해버리면 연산의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조심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보세요. 4번입니다. 자, 이거는 배열에 관련된 문제와 포인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보는 방법은 메인을 잡았고요. 네. 다음에 이건 선언하는 거고 선언하는 거죠. 두 개는 배열에 대한 선언과 초기값을 지금 같이 줬습니다. 여기 그죠? 얘도 선언과 초기값을 같이 줬네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해결을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개수가 안 적어져 있죠. 그러니까 예, 첨자가 몇이냐 이 개수만큼 넣으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열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거죠. 이런 식으로. 배열로, 1차원 배열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예요. 대표자 이름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A 더하기 1로 표시하고, A 더하기 2, A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A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자, 여기서 PTR이라는 것은 뭐로 선언한 거예요? 별이 붙었어요. 일단 선언할 때 별이 붙었어요. 네, 선언할 때 별이 붙은 것은 뭐라는 소리예요? 네, 포인터 변수예요 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PTR은 포인터 변수, 값을 저장하는 게 아니라 주소를 기억합니다. 무슨 주소를 기억하냐? A 더하기 3입니다. A 더하기 3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PTR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일단 이거는 선언할 때는 포인터 변수를 말을 했고, 그다음 사용할 때는 이제 값을 대입할 때는 값에서 실행할 때 PTR이다라고 한다면 얘는 뭐죠? PTR이 가리키고 있는 곳, 가리키는 곳의 데이터 값, 값을 말을 하는 겁니다. 실행 중에는요. 선언할 때는 단지 얘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라고 선언해 주는 거고, 진행할 때는 바로 얘가 가리키고 있는 값 말을 하는 거죠. 박스를 가리키면 그 박스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해볼게요. i는 0이다 그랬어요. 폼은 돌립니다. 조건에 만족하는지 먼저 따지세요. i가 5보다 작냐? yes죠? 네, 그러면 뭐를 하죠? 네, 블럭 내부를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블럭 내부 실행하는데 출력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출력하자 그랬어요. 지금 현재 i가 0이에요. 맞죠? 0이죠? 그럼 이걸 수식을 그대로 쓴다면 어떻게 돼요? PTR 빼기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PTR이 뭘 가리키고 있느냐? 여기를 가리켜요. 40을 가리키고 있다 그거죠. 그래서 결론 얘는 뭐예요? 40 빼기 3은 37이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처음에 출력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7이 된다 그거죠. 네. 자, 돌려볼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다음은 뭐를 하죠? i 값을 증가시켜주죠. i 값이 1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죠? 네, 조건에 만족해요. 그럼 또 수식 써야죠. 네. 자, PTR 더하기 1이죠. i니까, 현재 i가 1이니까. 빼기 3. PTR이 여기니까 더하기 1이면 여기죠. 50이죠. 그래서 얘는 50 빼기 3을 하시오 해서 47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i가 4가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i가 4일 때 4가 됐는데 여기를 해보세요. 자, PTR 더하기 4가 된다 그죠. 4 빼기 3을 하시오. 이제 쭉쭉쭉 진행을 하겠죠. 그럼 여기가 PTR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그러니까 더하기 4, 80이죠. 그러니까 80 빼기 3이니까 77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올라갑니다. i 값을 5가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는지 보세요. 만족해요, 안 해요? 만족 안 해요.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77까지 출력이 되겠다. i는 5일 때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는 것이고 출력은 77까지 되겠군요.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 정리하고요. 네, 다시 문은 그 다음 문제 해보세요. 5번. 자,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언어에서 정수연산 정수는 정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거는 2분의 1은 시언어에서 얼마예요?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2.0분의 1은 0.5가 되는 건 맞아요. 한쪽에라도 실수가 있다면 높은 쪽으로 빠져가기 때문에 0.5가 돼요. 근데 정수연산 정수는 딱 정수값만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것만 조심해주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메인이 있고 선언하고 있어요. 자, A가 정수예요. A는 정수. 자, C는 더블이니까 실수죠. D도 더블로 선언했으니까 실수예요. 소문자죠.
그 다음에 보세요. 네. 대입연산자입니다. 대입은 오른쪽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수행하게 되는데 3.5를 A에다 집어넣어야지 돼요. 대입하겠다 그거죠. 근데 A는 무슨 형 변수예요? 정수형이죠. 그러니까 A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3이 들어오는 거죠. 그럼 A는 3이에요. 그 3을 C에다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C는 3.0이 들어온다 그죠. 이걸 조심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수식을 해보세요. 네. 3 더하기 2분의 A가 3이에요. 더하기 C가 3.0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게 얼마냐 그거죠, 이게. 2분의 3이 얼마예요? 1이 되는 거죠. 1.5가 아니라 1이 된다 그죠. 왜냐하면 정수연산, 정수는 정수니까. 다시 한번 쓴다면 3 더하기 1 더하기 3.0이라는 소리예요. 4죠? 네, 7.0이 되는 거죠. 그래서 D값은 7.0이 된다. 자, 출력하세요. 자, 퍼센트만 찾아요. 이렇게. 그래서 네, D를 출력하시오. 그럼 D가 얼마예요, 지금? 7.0을 출력을 해야 되죠. 그럼 이 F단 말이야. 실수는 F로 출력을 하는 거죠. 3.F는 뭐예요? 총 3자리를 마련을 하고 소수 이하를 하나로 만들어라. 여기다가 소점을 찍어라 라는 소리죠. 이게 3.1F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7.0을 출력을 하시오. 이렇게. 됐죠? 소점을 중심으로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출력 결과는 2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다음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서 선언했느냐 그것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되는데요. 메인을 시작을 했어요. 선언과 초기치를 같이 줬죠. A는 3이에요. B는 7이에요. 라고 하고 나서 다시 블럭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다시 한번 방을 분리시키는 거죠. 이렇게. 네, 조금 통로 놔두고 여기서 B를 선언했어요. 자, B를 선언하면서 B에다가 33을 줬어요. 선언을 해버린 거죠. 자, A는 선언이 아니죠. 이건 값을 할당시키는 거죠. 근데 A는 22다. 그러면 자기 방에는 A를 선언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는 거죠. 여기가 22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B는 여기서 선언을 한 거예요. 여기서만 B를 쓰겠다라고 선언했으니까 이 방 안에서는 B만 쓰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서는 A값, B값을 쓰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 문장이 어디에 있는지 봐야지 돼요. 이 블럭 안에서 프린트 문장이 있느냐, 블럭 바깥에서 프린트 문장이 있느냐. 블럭 바깥에서 지금 여기서 프린트 문장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A값과 B값이 얼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A값을 찾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22가 되는 거고 B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죠. 예. 만약에 이 안에서 프린트 문장이 있다면 A값은 얼마가 될까요? 네, 여기서 만약에 프린트 하세요. A값, B값이라고 한다면 A값은 뭐가 돼요? 자기 방에 없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보는 거죠. 22. B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33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어디서 프린트 문장이 있는지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네. 자, 저 문장의 출력 결과는 하고 물어봤어요. 간단하죠? 네, 2.1F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2가 총 자릿수를 말을 하는 거죠. 총 2칸을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소수 이하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조심할 거는 여러분이 정수 부분은 절대로 잘리지 않습니다. 자릿수가 부족해도 다 출력이 돼요. 근데 소수 이하가 자릿수가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잘리죠? 어떻게 하고 잘려요? 반올림 해주고 잘립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총 2자리를 마련을 하고 소수의 한 자리면 여기다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를 중심으로 점 해주고 6, 5가 되고 앞에가 9, 8, 7이 되는 거죠. 정수 부분은 안 잘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는 무조건 9, 8, 7이 돼요. 근데 뒤에는 한 자리밖에 없으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반올림 시켜줘야 되죠. 네, 그래서 7이 된다 그죠. 987.7이다 라고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8번 문제를 보세요. 네. 8번 문제는 여러분이 증감연산자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쭉 진행을 하는데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비 뿔뿔이던 뿔뿔 비던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입을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C는 비 뿔뿔 이랬을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입을 하는데 뿔뿔이 앞에 있으면 제일 먼저 뭐를 하죠? 증가를 하죠. B 값을 증가시켜요. 그 다음에 C에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이 순서를 지켜주면 되고.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뿔뿔이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대입을 해주고, 예, 두 번째 증가를 해줘. 대입하고 나서 증가를 해주게 된다.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것에 대해서 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A가 1이고 B가 1이고 C가 1이네요. 네, A와 B가 다 정수형 변수로서 1이 됐어요. 이걸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뿔뿔 앞에 붙어 있다 그거죠. 그러면 하나 증가를 시켜주라 그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대입을 시켜줘요. 자, 증가시키세요. 네, 그 다음에 대입을 시켜줘요. 그러니까 A는 2개를 더한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네. 출력하시오. 퍼센트 이렇게 3개 있으니까 변수별로 이렇게 차례대로 네, 들어가게 돼서 4, 2, 2가 출력이 되겠군요. 이렇게요. 네. 그리고 얘가 무슨 표시예요? 네, 줄바꾸시오, 엔터 치시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B 뿔뿔, 이제 뿔뿔이 뒤에 붙었어요. 그러면 먼저 대입을 해주는 거죠. 먼저 값을 가져와요.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가시켜 주세요. C도 네, 가져와요. 그 다음에 증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2 더하기 2를 하면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4. 그리고 출력할 때는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고 C도 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출력 결과는 4, 3, 3이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다음 문제요. 9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i는 1이고 r은 0이고 n이 0인데 자,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죠? 예, 선언과 마지막, 즉 결론은 이 말은 뭔 뜻이야? i는 10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해라. 그 소리죠. 네. 이렇게 쓴 건데 여러분 이제 헷갈리게 하려고 저렇게 써놓은 겁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while의 반복이 블럭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니까 여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고 빠져나왔을 때 r 값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i의 초기치가 뭐가 되냐면 1이에요. 여기 1이 붙었죠. 네. 그래서 조건을 따져야죠. 조건 i가 10보다 작으냐. 자, 만족해요. 그러면 이제 블럭 안에를 실행시켜요. r이라는 것은 r은 r 플러스 i를 하시오. r이 현재 0이고 i가 1이니까 여기에 들어온 값은 0 플러스 2라는 결과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나서 네, i를 증가시키시오. 그러니까 얘가 2가 됐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한 번 끝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조건을 따져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yes 했어요. r 플러스 i를 하시오. 현재 r 값은 1이에요. 1, 여기 1이죠? 거기다가 i 값을 더하시오. 물론 여러분이 3이라고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얘가 100까지다. 그러면 우리가 100번을 해볼 수가 없잖아요. 규칙성을 찾아내려면 이렇게 수식으로 써놓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I 값을 한 번만 더 할게요. I 값을 증가시켜요. 3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만족해요. 이제 여기를 수행을 해요. R 플러스 I. 현재 여기까지가 R 값이고 거기다가 3을 더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 1, 2, 3, 4, 5, 6, 7, 8, 90을 더해가나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건데, 자, 문제는 여러분이 마지막 언제까지 더할 거냐 그걸 찾아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뿔뿔 I를 했는데 여기가 9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죠? 네. 자, 현재 I는 9예요. 자, 올라갔어요. 조건에 만족하죠? 네, 만족해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까지 더하겠어요? 9까지 더하겠죠. 네. 자, 내려왔어요. 네, I는 10이 됐어요. 10이 돼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조건에 만족해요? 만족하지 못하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빠져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R에 기억된 값은 1부터 9까지의 합이 기억될 것이다. 1부터 9까지 합은 얼마예요? 45가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0번 문제 보세요. 네. X, Y, Z에 저장될 값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네, 그럼 볼까요? 네. 자, X에다 최종적인 걸 대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Y는 4다 그랬습니다. 4.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Y 값을 하나 증가시키죠. 현재 4인데 5가 됐어요. 여기가 5가 되는 거죠. 네, Z에다가 대입을 하시오. 5 더하기 3 하면 8이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7을 더하네요. 7. 그럼 12가 되나요? 12. X를 12에다가 넣어주시오. 라는 뜻입니다. 8 더하기 7이 얼마예요? 15죠? 네. 그래서 X가 15가 되는 거고 Y가 5가 되는 것이고 Z가 8이 되겠군요. 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11번. 다음 C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게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음표 뒤에 yes이면 이거를 수행하고 no면 이거를 수행하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어요. yes예요, no예요? no죠. 네, 그럼 이걸 수행하겠군요. 네, B 값을 하나 빼요. 그러면 35가 되죠. 그 35를 C에다가 대입을 하시오. 네, 그러면 C 값은 35가 되겠군요. 네. 네, 그 조건문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이제 12번 한번 보세요. 네. 자, 포인터 변수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A가 10이고 B가 있고 지금 이거를 따지면 되죠. 네, A가 10이에요. B는 아직 값이 없어요. 근데 얘는 선언과 네, 초기 값을 지금 같이 줬어요. 선언할 때 별이 붙었어요. 그럼 C는 뭐라는 뜻이에요? 포인터 변수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지금부터 C는 포인터 변수입니다. 뭐를 기억하냐? 이게 무슨 뜻이에요? B의 주소가 얘가 누군가를 가리킬 건데 B의 주소를 가리킬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C 값과 B 값은 이제 C가 가리키고 있는 값하고 B는 같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B는 A 뿔뿔 그랬어요. 그럼 얘는 뭘 먼저 해요? 그렇죠. 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게 되는 거죠. A 값이 10이에요. B에다가 대입을 해주고 자기 자신은 하나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이 수식은 무엇을 의미하죠? B는 B 더하기 10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B에다가 10을 더해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러면 B가 뭐가 되냐면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출력을 하는데 A 값을 정수 형태로 출력하시오. 출력 결과를 정확하게 해본다면 다운표 안에 것이 출력이 되는 거니까 A는 표시됐죠?
이 %d 자리에 이 변수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a가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12를 기억하고 있죠. 자, 그 다음 b는 그랬습니다. 네, b는 하고 이 자리에 b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b 값이 뭐를 기억하고 있어요? 20. 네. 그 다음에 네, 이것이는 하고 나서 이것의 의미가 뭐죠? c가 가리키는 곳의 값. 네, b가 가리키고 있는 곳의 값. 결론은 b 값과 동일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11, 20, 20 이렇게 출력이 되겠군요. 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도 풀어보세요. 네. 자, 계산되나요? 네. 메인 잡았고 정수, A, B를 정수형 변수 선언했습니다. 자, 이거 수식을 한번 잡아보세요. 4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자, 2분의 1이 얼마예요? 0이에요. 정수연산 정수는 정수니까. 그럼 4 곱하기 0은 얼마예요? 0이에요. 그래서 A의 기억된 값은 0이에요. 됐죠? 네, B는 A 뿔뿔 그랬어요. B는. 자, 이거는 뭐죠? 대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증가를 하시오라는 거죠. 네. A 값을 B에다 대입을 해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증가시켜줘요. 최종적으로는 B 값을 출력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4번 문제에서는 같지 않다의 의미가 무엇이냐. 시언어에서 같지 않다의 표현은 네, 뭡니까? 같지 않다 이거죠. 볼게요. 네, 2번입니다. 같지 않다. 자, 그 다음에 15번 문장을 보세요. 루프의 반복 횟수는 얼마입니까? 라고 그랬죠. 몇 번 루프 안에를 도나요? 라는 거죠. 자, 볼게요. 네. x는 5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하고 나서 이 블럭을 나왔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실행 들어갑니다. 블럭 안에를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네. x 빼기를 하시오 그랬어요. 실행합니다. 그래서 x는 4가 된 게 첫 번째로 실행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조건을 따져. x가 0보다 크나요? yes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왔어요. 네. 블럭 안에 도는 거죠. x는 3이 됐어요. 빼라 그랬으니까. 조건에 만족하나요? 네, yes. x가 0보다 크니까 다시 올라갔어요. x는 2가 됐어요. 조건에 만족해요. 다시 또 올라가요. x는 1이 됐어요. 조건에 만족해요. 그죠? 다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x는 0이 됐어요. 그리고 조건을 따져요. 조건에 만족하나요? no죠. 그럼 이때 빠져나오는 거죠. 어쨌든 블럭 안에는 하나, 둘, 셋, 넷, 5번. 네, 블럭 안은 5번 돌았어요. 네, 여러분도 잘 돌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문제입니다. 네. 여기서 보면 16번 문제죠. 함수 f12,4예요. 자, f12,4니까 앞에 있는 것이 a고 뒤에 있는 것이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가 10이고 얘가 4가 된다 그거죠. 네. 그럼 return b냐라고 물어봤어요. 물음표가 붙었죠? 네. 그래서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yes이면 이걸 수행을 하고 no면 이거를 수행을 하겠다라는 거죠. 네, b값을 가져가는데 네, return하고 값을 가져가는데 b냐라고 조건을 따진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0만 거짓이고 숫자에서 0은 우리가 거짓이죠. F라고 표현을 하고 나머지 숫자들은 다 참이에요. 이렇게요. 네. 그래서 B냐라고 물어보면 B가 현재 4죠. 그러니까 참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여기 들어오는 거죠. 그럼 F에 뭘 따지냐면 4, 호출하는 거죠. 4, A 나누기 B를 해서 나머지 값을 따져요. 그러면 12 나누기 4를 하면 4, 3, 12 나머지가 얼마예요? 0이에요. 이걸 호출한다 그거죠. 그럼 이제 다시 A는 4가 되고 B가 0이 돼서 호출을 해요. 자, 조건을 따집니다. 예스인가요? 노인가? 0이냐라고. 거짓이죠. 네. 거짓이니까 이걸 가는 거죠. A 값. 얘가 A가 되고 B 값이니까 현재 A 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결과값은 4가 출력되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세요. 네. 17번 문제입니다. 자, 좀 얘는 많이 돌려야 되는 거죠? 네. 자, 일단은 메인이 어딨나 찾으세요. 메인을. 네. 여기 있네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지금 호출하고 있군요. 자,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이제 썸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네. 그래서 부풀어온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i는 0이고 썸은 0이에요. i가 3보다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조건이죠? 네, yes죠. 네, 조건. 자, while에 대한 조건입니다. 자, yes니까 실행하는 거죠. 블럭 안에를 실행하세요. 블럭 안에가 sum은 sum 플러스 호출이에요. 호출. 네. 현재 sum은 0인데 호출 갔다 오면 뭘까? 이걸 알아내면 값이 나오겠죠? 네, 호출하러 갔습니다. 아무런 값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안에가 텅 비어 있죠. 어떤 값도 가져가지 않아요. 그냥 여기를 실행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뭘까? var이라는 변수를 하나 뒀어요. 그러면 var 1이라는 값에다가 2를 줬어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다가 var 2에다도 2를 줬어요. 이렇게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return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가시오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var에다가 2를 증가시켜 주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군요. 네. 자, 얘도 뭐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군요.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생겼죠? 네. 자, 이거는 뭐가 문제예요? 먼저 대입을 해준 다음에 증가를 시켜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다 일단 1 가져오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얘도 마찬가지죠. 1 가져오고 그 다음에 증가시켜주고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는 거예요? 2를 가져가는 2. 1 더하기 2니까 그래서 얘가 2가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sum이라는 값에 전에는 0이 있었고 새로 2를 더하니까 지금 현재 sum 값은 2가 된다라는 거죠. 됐죠? 네.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 i를 하나 증가시켜서 i 값은 이제 1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갑니다. 조건에 만족하느냐. 1이니까 어때요? 조건에 만족해요. 그죠? 그러면 또 이거를 호출을 한다 그죠? sum은 sum 플러스 그래서 현재 2고 현재 2죠? 여기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얼마가 가져올 거냐라고 또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호출하러 갔어요. var은 1부터 출발하죠? 세로 1이에요. 근데 얘는 변수가 뭐예요? 스태틱이에요. 스태틱이면 전에 있는 값을 그대로 기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변수에서 달라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값, 얘는 이제 더 이상 수행하지 않습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리세요. 스태틱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 2가 됩니다. 자, return 그랬습니다. 대입을 하고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var은 일단 2를 가져오고
다음에 자기 자신을 증가를 시켜주고 얘도 일단 가져와요. 2를 가져오고 자기 자신을 증가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리턴 값은 1 더하기 2한 값, 즉 3이 리턴 되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썸 값은 현재 5가 되겠죠. 새로운 썸 값은 5가 될 것이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I 값 가야죠. 자, I가 하나 증가시켜 주니까 I가 이제 2가 됐어요. 조건에 만족하죠? 네, 만족해요. 그럼 또 수식에 가는 거죠. sum 플러스 그죠? sum이 현재 5예요. 거기다가 이제 이게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갑니다. 갔어요? 네. VAR은 1이다. 새로 1로 출발하고 얘는 그대로 3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도 VAR이 1입니다. 1. 1 해주고 하나 증가시켜주고. 그죠? 3이 되고 하나 증가시켜주고. 네. 그래서 1 더하기 3을 한 값 4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썸에 기억된 값은 9가 될 것이다. 자, I 값을 또 하나 증가시켜요. 3이에요. 올라갔더니 조건에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어서 썸 값을 출력하니까 뭐가 된다? 9가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제 변수 선언 중에서 스태틱. 자, 18번 문제는 또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요. 뭘까요? 자, A가 1이고 B가 2예요. 자, 이걸 해석해야죠. 이게 바로 뭐예요? 조건이죠. 네, 조건하고 물음표가 붙었어요. 참이면 A 값을 대입하고 거짓이면 B 값을 대입하시오 그랬어요. 자, 현재 A가 1이고 B가 2예요. 1은 2보다 작다. 2가 더 크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참이에요. 그래서 A 값이 C에 대입이 될 것이다. 그래서 C값은 1이 출력되군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는 좀 어렵게 보이지만 전혀 어렵지 않죠. 네, 뭐만 확인해주면 돼요? 주석만 확인해주면 됩니다. 네, 메인이 어딨나 찾아보세요. 메인. 자, 메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메인이 되고 여기가 부프로그램. 호출이죠. 네, 부프로그램 명이 여기에 다 붙었어요. 그래서 메인에서는 계속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죠. 자, 주석 처리. 이것에서부터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주석이 되는 거죠. 주석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와 얘 사이에 있는 F2는 실행되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걸 쓸 때 이렇게 쓰죠. 네, F1 이렇게 해주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서 F2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그 다음에 F3 이런 식으로 쓰는 건데 여러분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두 줄로 써놓은 거예요. 네. 틀리라고. 네, 그래서 주석과 주석 사이에 있는 내용은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scanf의 함수 변환 문자가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자, %d는 우리가 10진수, 데시말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10진수로 출력한다. 20번 문제.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5는 8진수로 표시합니다. 맞죠? %c는 문자 열이 아니라 문자예요. 한 개의 문자가 %c입니다. 문자 열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그 A, B, C 여러 개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K 한자가 있다. 그럼 얘는 우리는 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K, O, R, E, A가 있다. 그럼 얘는 우리가 문자 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문자를 출력할 때는 %C를 쓰는 것이고 여러 개의 문자를 출력할 때는 스트링 %S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앞쪽에 있는 21번 문제입니다. 배열을 주어줬고 그 배열의 시작 주소가 200일 때 그 주소는 얼마인가 라고 주어졌죠. 그래서 배열을 어떻게 선언했냐면 A의 3행4열이라는 총 배열의 개수고 우리가 찾을 주소는 A의 1행 3열의 주소값을 찾는 거죠. 그러면 먼저 3행4열의 값, 3행4열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4개의 열이 있고요. 또 밑으로 3개의 열이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C니까 C는 첨자가 0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A에 0행 0열, 0행 1열, 0행 2열, 그 다음에 0행 3열, 네, 1행 0열, 1행 1열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C는 행 우선으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를 이제 이렇게 찾아와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몇 번지부터 시작을 하냐면 200번지부터 시작한다 그랬어요. 얘는 201번지, 202, 203, 204, 205, 206, 207. 그래서 정답은 207번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첨자가 커지면은 이렇게 일일이 그려서 답을 구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총 개수하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배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배열을 I, J다 라고 주어줄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배열의 위치 값을 A의 I, J다 이거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요. 그 다음에 총 배열의 크기를 우리가 A라는 배열에 L, K다 라고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I, J, K, L 순서대로 적을게요. 네, K, L이다 라고 주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몇 번째냐 찾는 위치 값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곱해요. 그래서 L 곱하기 I 더하기 J. 이거는 이제 우리가 C 언어에서 말하는 행 우선일 경우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볼까요? 네, 지금 현재 저기가 A가 3,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4 곱하기 1 더하기 3이다. 그래서 7번째다. 200번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7번째다 라고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고요. 또 우리가 열 우선이 있죠. 네, 열 우선인 경우는 어떤 식으로 찾아가냐면 배열이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 되죠. 그래서 K 곱하기 J가 됩니다. 네, K 곱하기 J 더하기 I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공식으로 한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2번을 보세요. 네. A의 3행 4열의 값을 저렇게 적어놨다 그거죠. 네, 3행 4열이다. 그러면 이제 3행에 이거를 3개를 하고 4개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건데 문제는 여기가 이렇게 같다 그거죠. 그러면 얘가 0행의 값이고 얘가 1행의 값이고 얘가 2행의 값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0행에는 1, 뒤에는 다 비어있다 그거죠. 1행에는 2하고 3 순서대로 들어오는 2행에는 4와 5와 6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비어있어요. 네, 그래서 네, 0, 0은 1 맞죠? 네, 1행의 2열은 뭐가 되나요? 네, 1행의 2열은 0 맞나요? 네, 이거 한번 써볼까요? 네, 0, 1, 2, 3. 0, 1, 2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네, 그래서
1행의 2열값 여기죠?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 0 맞죠? 2행의 0열값 여기는 4가 되는 거죠? 네, 4. 네, 2행 2열값 2행 2열값 여기는 6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군요. 자, 그 다음에 23번 문제를 보세요. 자, 배열을 선언한 거죠. C라는 배열을 선언했는데 이렇게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배열로 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0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얘가 1행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 C라는 배열이 있는데 자, 여기에 A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 옆에 자, BB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옆에 CCC가 들어오게 된다. 대표적인 이름이 C예요. 그래서 얘는 C, 얘가 C 더하기 1, 얘가 C 더하기 2 이렇게 된다 그거죠. 네, C 더하기 1, 네, C 더하기 1 바로 이거죠. 네, 이것의 값이 무엇이냐. 문자기 때문에 %s로 출력을 한 거죠. 그래서 출력되는 값은 BB가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나 배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저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어레이다 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배열로 묻는 거죠. 1번 이렇게. 네, 그래서 어레이, 대표적인 이름이 어레이다. PTR인데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줬어요. PTR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도 PTR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PTR2 그랬습니다. 얘가 PTR 더하기 1. 얘가 PTR 더하기 2.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이것에 가리키고 있는 값. 즉 300이 되는 것이고 더하기 10을 해서 출력을 하시오. 그러니까 310이 출력되겠죠. 자, 됐죠? 네. 그 다음 문제 보세요. 1번 문제입니다. 네. 네, 다음을 설명한 것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VRML이란 V는 버추얼, 가상적인입니다. 그래서 HTML이 있고 VRML이 있고요. 3차원 화면을 지원하기 위한 모델링 언어가 되겠고요. 자바 애플릿이란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밑에 해석을 보면 자바 애플릿이라는 것은 자바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라는 겁니다. 네. 거기서 HTML에 삽입되어서 자바스크립트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자가 자바여서 좀 헷갈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트라넷이란 그랬습니다. 네. 기존의 경영 정보 시스템과 웹 환경을 통합한 것이다 그랬어요. 인트라넷은 뭐죠? 기업 내부에서 사용되는 네트워크를 말을 하죠. CGI란 외부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위한 인터페이스의 표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CGI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홈페이지를 만들 때 내가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는 없으니까 서버에서 계산을 해가지고 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홈페이지에서 예를 들면 방명록, 방문자, 그렇죠? 방문자 개수, 인원수 체크를 할 때 내가 직접 일식 누적시키는 프로그램을 좀 짜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버에다 보내는 거죠. 그럼 서버에서 나름대로 계산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는 거. 이게 이제 CGI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바 언어가 되는데요. 자, 값에 의한 호출이냐, 주소에 의한 호출이냐 라는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값에 의한 호출은 어떠세요? 뭘 전달해 주는 거예요? 값에 의한 호출은 말 그대로 숫자만 전달을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주소는 이 전달해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주소값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소값을 전달해 준다. 그러면 뭐 이런 게 붙어 있다든지 이건 C 언어에서 말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배열명. 배열명은 주소가 되거든요. 네. 그죠? 이건 C 언어에 있으니까 자바에서는 이게 없겠죠? 예, 주소를 전달해 주는 이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도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섞여 있는데 우리는 뭘 찾아야 돼요? 메인을 찾습니다. 네, 자바는 메인을 조금 복잡하게 구현을 하죠. 그래서 앞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메인만 찾아요. 그 다음에 자바는 다 뭘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랬어요? 클래스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메인도 클래스로 됩니다. 이렇게. 메인이 속한 블럭의 시작. 여기서부터가 이제 주 프로그램이구나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객체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것에 대한 내용은 다 이걸로 통용하겠다. OBJ로 통용하겠다라는 게 됩니다. int a는 10, a방에다가 10을 집어넣었어요. 10. 네. 그 다음에 b라는 배열이죠. b라는 배열인데 방이 두 개가 있어야겠죠. 3과 4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b는 배열명이고 배열명은 뭐로 통하는 거예요? 주소를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걸 호출했어요. 자 호출을 하는데 A 값과 B 값을 가지고 호출을 했어요. A는 뭐죠? 10이죠. B는 뭐죠? 3 보낼 거예요? 4를 보낼 거예요? 아니죠. 이걸 통째로 보내는 거죠. B는 뭐예요? 주소죠. 배열명을 보내는 주소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출하러 딱 갔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뭘로 받는 거예요? A가 10이었으니까 10으로 받아요. 얘는 배열명이죠. 이 주소를 통째로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와 얘는 동일한 곳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소를 받았으니까. 100번지다. 그럼 100번지에 있는 주소를 받기 때문에 똑같이 움직입니다. 자, i는 10이다 그랬습니다. i라는 방이 처음에는 i로 받아서 얘가 10이에요. 소문자입니다. 10이에요. 근데 20으로 바꿨어요. 20으로 바꿨어요. j 의 0번째 방에다가 30을 줬어요. 그럼 얘는 주소로 받았기 때문에 별도로 공간이 확보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받는 거죠. 얘가 B0이 J0하고 같이 움직여요.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3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주소는 똑같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돌아가는 거죠. 네, 돌아왔어요. A 값은 변수 A 값은 똑같아요. 가지고 있는 값 그대로. 그죠? 그 다음에 B의 0번째 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30 되는 거예요. B의 첫 번째 방은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값에 의한 호출이고 그 다음에 배열명은 주소에 의한 호출이고 네, 그래서 A는 10, B는 30, B1은 4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